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PI, P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시장 분석에 그 CPI하고 PC 문제가 있다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 시장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셔서 경제 용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 앞으로 PC하고 CPI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앞으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앞으로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그 물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 지수라고 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도 가격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그겁니다.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을 모아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했나 이걸 체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PC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또 표현합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간 거에 대한 거죠, 전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쓴 건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CPI하고 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미국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될지 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페드는 1991년부터 CPI를 먼저 썼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부터는 그 PC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 개를 가지고 둘 다 참고를 하는데 막상 그 FOMC 회의에서는 PC 자료를 더 상세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으로는 CPI가 더 낮습니다. 낮은데 PC가 CPI보다 낮은데도 PC가 추세 파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파월 장관도 밑에 보시면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주요 지표 할 때 작년 하반기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CPI보다 PC가 더 주요 지표다라고 말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 소비 지출이 더 좋은 지표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이거 보시고. 그럼 두 개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발표 날짜가 둘이 틀린데요.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 고용 통계국이 발표를 해요. 상무부 산하에. 독립기관이죠, 참. 근데 이거는 이 11일에서 13일 정도 주로 발표하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가격 지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에는 24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24일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지표가 높게 나와서 미국이 3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빅스텝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물가지수가 잡히는 것 같다가 개인 소비 지출도 잡힐 거라고 봤는데 이 PC 수치가 다 역으로 그냥 반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압박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긴축 정책, 인상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그 개인 소비 지출하고는 가격 지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CPI는 도시만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도시의 거주자들,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요. PC는 도시에다가 지방, 그리고 비영리 단체까지 다 합칩니다. 전체가 대상이죠, 지방도. 그리고 품목 측정 대상이 PC가 25%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 표본이 많을 경우에 이제 정확한 신뢰도가 나온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가 변동 추이 진단하는데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C는 개인 소비 직접 지출하고 추가적으로 의료보험, 국민의료보조비, 건강보험 같은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용주가 건강보험료 반 정도 더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고용주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인이 지출하는 것을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형태로 봐서 이것도 이제 지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 대상이 확대됐고, 그리고 지출한 내역 품목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신 것처럼 25% 정도가 더 많습니다, 품목이. 그래서 PC 소비자 가격 지수 물가 지수는 페드가 물가 상황 판단 시에 CPI보다는 사실 더 중요시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물가지수 보시면 이제 발표 기간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틀린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 CPI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PC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경제분석국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날짜가 틀려요. 말씀드린 대로 뭐 11일, 13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뭐 어떨 땐 14일도 하는데, 그리고 이 PC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2월의 마지막 주가 2월 24일이었죠. 그날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죠. 조사 적용 대상, 도시지역 거주자 근로자 대상입니다. 말씀드린 포괄적 개인, 차이점이 좀 여기서 나오죠. 도시, 지방, 소비자, 비영리 단체 다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출에 대한 범위가 틀린다 그랬죠. 여기 소비자가 직접 지출한 것만 하고요. 이 PC는 직접 지출에다가 간접 지출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가 대신 내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험료도 그렇고요. 조사 품목 조정, 여기서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여기는 2년마다 품목 비중을 조정합니다. 이걸 바스켓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 분기마다 합니다. PC는. 그러면 어떤 게 더 신속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까요? 당연히 PC이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뭐 요즘 챗 GPT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뭐 월 뭐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였다. 근데 다 쓴다. 그럼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주제는 2년 뒤에 들어와요.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보시기에도. 이제 방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인지 표본 조사를 하는데, PC는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같이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표본도 더 많고 품목도 많고 해서 좀 실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게 거의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품목별 가중치, 여긴 주택이 42%를 차지합니다. 교통비가 15.7%, 두 개만 합해도 57%, 뭐 6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물가에 대한 비중이 좀 적은 면이 있죠. 반면에 이제 PC는 적당히 좀 배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상품 서비스, 주택, 교통비, 또 다른 항목도 많아요. 그리고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교통비, 주거비 이쪽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고, 반면에 PC는 실제 물가 전체 변동과 유사한 지수 대부분을 갖다 다 하니까 그 산출 방식이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라스페이레스식 발음이 좀 그런데 이 방식인데, 측정 대상 바스켓이 아까 말씀드린 2년 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 패턴을 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 교통비 이쪽에 좀 많이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생계비의 어떤 부담 효과가 좀 과대 계산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PC는 이제 과거 기준 연대 품목 물가하고 현재 분기마다 계속 변하는 것 같다 평균을 내요. 게다가 추가되는 품목이 있으면 또 늘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과 실제 소비 패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고 있겠죠. 그래서 소비량 변화를 빠르게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매년 틀린데요. 그 이야기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CPI는 2년마다 기준이 바뀌고 PC는 분기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 이게 이제 최신 거예요. 2022년 12월 건데, 올 초에 바꾼지 안 바꾼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44.4%잖아요. 근데 요 CPI는 42%예요.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동이. 그러나 대부분 비슷하고 40%대고, 반면에 여기 보시면 PC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하우징이 23.5%. 요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5월 건데, 메디컬 케어 의료비가 22%. 교통비가 10% 이렇게 좀 분산돼 있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비와 집값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고,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품목수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에 가시면 BEA라고 컴퓨터에 치시면 이쪽 화면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이게 떠요. 2023년 2월 24일 날 올라간 내용이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0.6, 0.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영어로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헤드라인 개인 PCB가 좀 높았고, 이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요점은 뭐냐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두 개의 지수를 내는데 이 헤드라인 지수하고 근원 지수가 다 모두 예상치를 초과했어요. 그 초과한 것이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아까 그 그림에 이건 소득이에요.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났죠. 여기 보시면 0.3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0.6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에 대한 이어진 결과인데 소득이 늘어났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0.17이 전망하는 안정적인 이제 목표예요. 목표인데 실질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1.0으로 예측을 했는데 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노란 거 보시면 여기 PC도 0.1.1이고 여기 1.8로 급하게 올라갔죠.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여기 보시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됐잖아요. 지출도 조금 주는 것 같다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 하락했었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한 내용이 이게 충격인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그럼 당연히 물가에 압박을 주겠죠. 물가 지수는 오른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면 PC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CPI도 다음 달에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6, 0.6으로 예상치를 다 초과했어요. 초과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생기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다음 회의 때 금리를 쉽게 멈추거나 베이비 스텝 가기에는 이제 부담이 됩니다. 어쩌면 0.5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제 근원하고 PC 헤드라인을 보면 이것도 예상치를 초과했잖아요. 이것도 역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결론은 이제 수치로 봐도 올랐고 모두 다 올랐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PC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지수인데 인플레이션 추가 변동 대비해서 이제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금리 인상의 무게가 더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5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만약에 3월 초 그때 CPI 지수가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쉽게 안 가라앉으면 예전처럼 6.4였으니까 5%대로 내려가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물가가 잡힌다고 볼 텐데 이게 뭐 6.34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면은 이거 연준은 고민스럽죠. 금리를 좀 강하게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PC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3월 또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그 전에 이제 금통위가 연준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0.25는 부담되고 0.5를 높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4월에 가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미리 예측하시는 게 좀 시장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CPI 추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볼 것이 한 10년간 2%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많이 안 올랐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무한 공급처인 중국의 어떤 활동이 좋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요즘 안 좋잖아요. 중국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갑자기 밀렸던 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금리를 막 올렸어야 되는데 못 따라오고 2022년 3월부터 막 급하게 올렸잖아요. 미국이. 근데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올렸죠. 갑자기 9.1%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6.4%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다음 달 지표는 이제 다음 달 한 11일쯤에 발표하는데 그때 이게 만약에 한 6.12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많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고 자꾸 언론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확실하게 안 내려온 건 아니죠. 한 4~5% 정도는 내려와야 이 정도까지는 와야 좀 잡혔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좀 시장을 약간 좀 관망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환율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금요일 저녁에요. 이미 갑자기 1304원으로 올랐습니다. 1200원대 계속 쭉 좀 머물다가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금리 동결이 도리어 독이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미국의 이 지표는. 그러면 만약 미국이 0점으로 올리면 갭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금리 차가. 그러면 이제 외환 유동성에다가 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물론 정부가 잘 대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변동성은 확대된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하방 요인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미국이 노랜딩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에 대해서 PCE와 CPI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PC나 CPI가 거의 동반 추세인데 이게 높게 자리 잡고 있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 사실만 정확히 아셔도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모든 소비가 좀 줄게 되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동안 했던 투자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는 대출이 껴 있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자 부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니까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경제에 오는 충격이 침체나 위기인데 물론 잘하면 경제 둔화 수준에서 끌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확하게 아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미국 고용노동통계국 영어 약자로는요 BEA 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치시면 US 구글 들어가면 바로 그 화면이 떠요. 떠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데이터도 볼 수 있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뭐 행복한 한 주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